안녕하세요. 중국어 강사 윤예람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도 맞습니다. 역시나 7개의 단어를 엄선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시간 단어들 중에서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나도 익숙한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시환, 좋아하다입니다. 이 환이 경성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환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네, 자, 이 한자 같은 경우는,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늘 쓰게 되는 그 단어 목록에 있는 그 멤버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데요. 자, 시환, 왜 좋아하다라는 뜻이 됐을까요? 이 시 같은 경우는요, 기쁠 희자고요. 그 다음에 환 같은 경우는 기뻐할 환자입니다. 기쁘고 기쁜 거예요. 왜 기쁘고 기쁘겠어요? 좋아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을 하고, 좋아하는 것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기쁘겠죠, 여러분. 기쁨과 기쁨이 모여서 좋아하다라는 뜻이 됐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게 길할 길자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게 선비 사자고 밑에가 입구자죠. 자, 선비가 말을 해줬어요. 무언가 좋은 말을 나에게 해줬습니다. 그럼 어때요? 뭔가 길한 느낌이 들죠, 여러분. 그러니까 좋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그래서 길할 길, 좋다라는 건데 그 밑에 보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풀초자가 붓으로 쓰였을 때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풀인 거죠. 먹을 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옛날에는 먹을 게 지금보다 훨씬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풀을 입에다가 넣으면 어떻겠어요? 좋은 풀을 입에 넣으면 아, 기뻐 이런 생각 들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쁠 희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모양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있는 이 글자는 오른손 우자죠, 여러분. 이렇게 생긴. 네, 그러니까 손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는 하품할 흠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봐보시면은 왠지 위에 있는 이 부스 모양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왠지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입을 와 이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품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품할 때 우리가 기지개 펴면서 하품하듯이 손을 위로 쭉 올리면서 기뻐하는구나 라고 해서 아, 이제 선생님이 어디까지 가실까 싶으시죠? 이것도 그렇게 크게 억지스러운 건 아닙니다. 대충 여러분 의미가 와닿잖아요. 네, 그래서 기뻐할 환이라는 거. 그래서 기쁨과 기쁨이 만나서 좋아하다라는 뜻이 됐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 시자 한번 써볼까요? 좋습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내려오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가로 먼저, 세로, 그 다음에 마지막 닫아주시고 왼쪽, 오른쪽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고 왼쪽, 오른쪽 닫으면 되는데 한자가 요상하게 됐네요, 여러분. 자, 획순에 신경 써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예쁘게 이렇게 잘 써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익숙하죠, 여러분? 아우, 누가 겨울 동자를 모르겠어. 똥티엔 하면은 겨울이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겨울인지를 알고 나면은 더 잘 외울 수가 있겠죠. 일단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자,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똥티엔이라고 읽게 되겠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선생님, 동티엔 안 돼요? 동티엔? 이게 왜 똥티엔이죠? 굳이 꼭 똥이어야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중국어 발음에는요, 따로 이렇게 센 소리, 약한 소리가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조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네, 똑같은 것도 삼성이다 그러면 똥, 동처럼 느껴지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일성이다 그러면은 똥 이렇게 세게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겨울은 여러분 동티엔 아니고 똥티엔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하늘천자는 중국어에서 날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렵지 않게 이러한 날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왜 겨울일까? 자, 보세요, 여러분. 위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이거 천천히 걸을 쇠자예요. 이거 이름은 절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천천히 걷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발을 이렇게 타박타박 걷는 게 아니라 다리를 끌면서 되게 천천히 걷는 그 모양이
이제 왠지 나도 동화되는 것 같아. 진짜 그렇게 보여. 그러시죠, 여러분? 네, 천천히 걷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천히 걸을 새, 늦다라는 뜻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고 이 밑에 보시면 이거는 얼음 빙자를 붓으로 쓴 모양인데 그거에서도 또 변형이 된 거예요. 얼음 빙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얼음인 거예요. 얼음에 이렇게 물 탁 닿으면 이렇게 빠직하면서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진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절 중에서 가장 늦게 얼음 데리고 오는 겨울이구나. 바로 외워지시죠? 그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똥자 한번 써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글자가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오시면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위에서 순서대로 내려오시고 그 밑에 부분도 위에서 순서대로 내려오면 바로 겨울 동자가 완성이 되고요. 겨울이 있는 날이라서 겨울이 되는 거겠죠? 한 번 더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계절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계절은 시아티엔 여름입니다, 여러분. 여름 하자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왜 이게 여름 하자일까? 궁금하시죠? 네,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시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일단 해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와, 해가 쨍쨍하다. 너무 덥다. 이거를 일단 가정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한자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한일자가 있고 스스로 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천천히 걸을 쇠자가 있습니다. 여기 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날이 너무 더우면 사람들이 같이 가다가 어떻게 돼요? 한 명 한 명 다 스스로 천천히 지쳐가지고 천천히 걷게 되겠죠. 기력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 날씨가, 그런 계절이 바로 여름이구나. 그래서 이게 여름 하자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너무 억지 같나요, 여러분? 내가 이제 해까지 상상해야 돼? 하지만 그만큼 기억이 잘 되니까요, 여러분. 네, 생각하셔서 요 한자도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세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 한번 써볼까요? 그대로 여러분도 저랑 같이 쓰시는 거예요. 보고 쓰는 게 아니고 같이 갑니다.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내려와 주시면 되거든요. 자, 위에서 아래로 그 밑으로 내려와서도 왼쪽, 오른쪽 안에 채우고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부터 순서대로 쭉 내려오면은 여름 하자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름이 있는 날, 여름이 됐습니다. 시아티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계절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절은 가을이네요. 근데 이거 발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자, 이거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아유, 선생님, 이게 뭐가 어려워요? 치오티엔. 물론 틀리지 않아요. 치오티엔이라고 읽는 건 맞는데 이렇게 여기 사이에 오어가 생략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살짝 읽어주는 게 좋겠죠? 치오티엔보다는 치오티엔, 치오티엔 똑같이 느껴지는데요. 달라요. 오어가 살짝 더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은 훨씬 더 듣기 좋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가을 추자예요. 그래서 가을이 있는 날 가을이 되는 건데요. 이게 왜 가을 추자일까요? 왼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을 보시면은 이게 벼화자예요. 그러니까 벼가 이렇게 고개를 쭉 늘어뜨리고 있는, 익어가지고 쭉 늘어뜨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본따서 만든 그런 한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불화자가 있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니까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벼가 불처럼 빨갛게 익어가는 그 계절이 바로 가을이다. 그래서 이게 가을 추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다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을 추자고요. 치오티엔 가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한번 써봐야 되겠죠. 네, 같이 한번 쓰도록 할게요. 이제 쓰는 게 좀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잘 쓰고 있나 틀리게 쓰고 있나 막 보고 싶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위에 써주시고 가로획, 세로획, 왼쪽, 오른쪽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자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호자는 왼쪽, 오른쪽 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삐침, 파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왼쪽, 오른쪽, 삐침, 파임 해서 치호자를 이렇게 완성하는 겁니다. 필기할 것 또 하나 생겼죠. 요거 획수는 조금 특수하게 봐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뭐 하나 나왔죠? 봄 남았죠, 여러분. 네, 마지막 계절입니다. 봄 보도록 할게요. 자, 봄은 춘티엔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발음도요. 사실 그냥
춘티엔 이렇게 건설음만 잘 넣어주면 어렵지 않은데요. 이것도 여기에 의어가 생략이 된 거잖아요. 이건 사실 원 발음에서는 이렇게 많이 먹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살짝 나오면 진짜 듣기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춘티엔보다는 춘티엔이라고 읽어주시면 더 좋다라는 거 조금씩 연습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건 봄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이 있는 날 해서 봄이 된 건데 이게 왜 봄춘자일까요? 이거는 도저히 이건 해석이 안 되겠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싫다고 해도 저는 할 겁니다,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시면은 이렇게 한 번, 두 번이라고 볼게요.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크게 이걸 클때자로 보는 거죠. 그 다음 이 밑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해, 태양이 있죠. 계속해서 크게 해가 쨍쨍하게 비춰주는 따스한 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만약에 잘 안 헤어진다 라고 한다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쫙 펼쳐지고 가운데 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 쫙 펼쳐지는 그런 계절이다 라고 해서 저는 외웠었는데 여러분도 편한 대로 하셔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봄춘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읽는 방법도 춘티엔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한자를 봐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자 암기하는 게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사실 우리한테는 한자가 또 획순도 많고 익숙하지도 않은 그런 글자잖아요. 그럴 때는 사진을 찍어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봐서 이 사진을 내 머릿속에 찍어두고 나중에 그 사진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한 획씩 써보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외우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네, 단어 암기 팁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 단어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단어는 벌써 입에 침이 고이려고 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마라탕. 마라탕이거든요. 근데 이거 읽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말라탕 이렇게 읽게 되지 않나요? 말이라고 발음이 되게 되는데 조금만 주의하셔서 마라탕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네, 자 마라탕이라는 건 여러분 뜨거운 마라 맛의 국물 요리라는 거거든요. 이 마라라는 게 맛의 한 종류예요, 여러분. 이 마가 여러분 얼얼하고 마비되는 그런 맛을 뜻하고요. 라는 매운맛을 뜻해요. 그래서 얼얼하고 매운 게 또 하나의 맛의 종류인 거예요. 그게 바로 마라입니다, 여러분. 중국 하면 마라 떠오르시죠? 그럼 마라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꼭 기억하세요. 맛의 한 종류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삼마자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산삼, 인삼 이런 거 아니고요. 대자는 그 삼을 뜻해요. 근데 그 삼에 이파리가 대마초래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여러분 수업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위에 요게 집엄자입니다, 여러분. 집엄자고요. 집을 뜻해요. 집처럼 이렇게 안정감 있게 생겼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수풀림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 같은 곳에 안쪽에다가 수풀처럼 빽빽하게 놓아서 키우는 삼이다라고 하고 삼의 푸른 대마초니까 마비되고 저릿저릿한 그런 맛이다라고 해서 이 마가 맛을 나타낼 때는 이제 얼얼한 맛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은 수풀림 집에 대마초 이러면서 또 바로 외우게 되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얼얼한 맛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를 보도록 할게요. 라 같은 경우는 이거 왼쪽에 있는 글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한국인이라면 모르면 안 돼요. 살짝 변형됐다고 모르면 안 됩니다. 매울신자예요. 우리는 또 맵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매울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묶을 속자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나무 목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 나무를 하나 쫙 해서 쪼매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묶어놓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묶을 속자인데요. 매운맛으로 나의 혀를 쫙 묶어버렸다라고 해서 아우 맵다, 내 혀를 잘라버리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또 바로 여러분이 외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얼얼하고 매운 마라 맛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가 사실 정말 중요해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탕, 사성으로 읽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국물이겠죠. 국물 요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많이 틀리세요. 이렇게 밑에 불화자가 없이 이것만 있으면은 국물탕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일성으로 읽으셔야 돼요. 탕이라고 읽는 건데 이거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불화자가 있잖아요. 국물 밑에 불을 딱 갖다 대면 어때요? 데우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탕은 데우다라는 뜻도 있고요.
뜨겁다라는 뜻도 있고요. 데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네, 그냥 딱 보면 바로 외울 수가 있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마라 맛을 가진 뜨거운이 중요한 거예요. 마라 맛을 가진 뜨거운 국물 요리가 바로 마라탕이 되는구나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허거 같은 경우는 국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라탕은 마라탕이니까 마라 맛 하나밖에 없겠죠. 근데 요즘에는 또 많아지는 그런 추세니까 여러분도 안 드셔보셨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어떤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 라 한번 써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부터 갑니다. 왼쪽에서도 위에서부터 가니까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가로액 써주시고 가로, 세로 있을 때는 가로 먼저, 세로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쭉 내려와 주시면 돼요.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와 주시고 꿰뚫어 주시고 왼쪽, 오른쪽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은 라라는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마라탕은 여러분 10번씩 써보세요.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단어를 딱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 단어는 마라탕 보니까 저의 느낌이 바로 이렇거든요. 카이신이 왔어요, 여러분. 카이신 하면은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중국어 공부하다 보면은 즐겁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할까? 한자를 보고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자, 카이가 10개자잖아요. 이거는 풀이할 필요도 없어요. 뭔가 그 문 앞에 있는 그 발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차락차락 내려와 있는 거. 그게 이렇게 쫙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바로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개자고요.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쫙 하고 열리듯이 상쾌하고 기분 전환이 되는, 우리가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이러면은 기분 전환이 되는 그런 즐거움이 있죠. 그런 즐거움을 카이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까오싱, 기쁘다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카이신, 즐겁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이 카이라는 글자 쓰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특이하거든요. 자, 카이라는 글자는요. 일단 먼저 가로획을 다 써준 다음에 세로획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요거에만 주의하셔서 쓰시면은 어렵지 않게 다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필요한 7개의 단어들 아쉽지만 오늘은 왠지 안 아쉬워요? 아쉽잖아요, 여러분. 아쉽지만 또 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 단어는 크게 어려운 단어들이 없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부 모아서 싹 한번 외우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쓰는 연습도 여러분 꾸준히 하고 계신 거죠? 네, 쓰는 연습하시면서 복습 잘 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